자,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어제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좀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다우는 뭐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제 어쨌든 기술주의 나스닥은 어제 3% 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그 이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어제 이제 미국의 또 10년물 국채가 또 1.7%를 그죠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어쨌든 현재 26포인트, 아무튼 여전히 3000포인트는 쉽게 지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 뭐 지수가 요 하방 경직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오늘도 어쨌든 뭐 이쪽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또 기아차, 그죠? 현대차는 좀 하락하지만 기아차는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SK라든지 오늘 롯데케미칼, 뭐 삼성물산, 또 그와 더불어서 일부 신한지주라든지 뭐 금호석유, 그러니까 지수 관련 주들도 나름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개별 종목 선상에서도 일부 이제 소폭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BBIC 주도주 맥락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타 또 다른 그죠? 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또 이런 종목들은 나름 또 대형주 흐름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우는 좀 강한, 그러나 이제 기술주인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려를 좀 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지수를 살짝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지수를 한번 보면, 자, 지수가 이제 아무튼 그래도 어제 어쨌든 20일을 올라섰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60일, 20일 뭐 비슷하게 지금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도 만약에 여기서 오늘 뭐 오후장에 가서 꼬리를 달면서 20일 위에 올라 세우면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미국의 나스닥이 3% 급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다음 때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뭐죠 20일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전략 만약에 뭐 오후장에서 확 밀려버리면 모르겠으나, 근데 뭐 아침부터 지금 연기금 애들이 파는 걸로 봐서는 뭐 오후에 그죠 연기금 애들이 크게 민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뭐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20일과 주가의 이격이 크게 주가가 멀어지지 않으면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오늘 크게 뭐 겁먹을 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시장을 앞서서 이제 나스닥을 한번 살짝 보게 되면, 자, 나스닥은 뭐 오늘 어제 이제 밀리긴 했어요, 그죠? 나스닥이 지금 이제 요게 문제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나스닥 자체가 어쨌든 뭐 좀 흐름 자체가 좋으면 뭐 우리 시장은 당연히 좀 좋아지겠지만, 나스닥이 이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번 저점 부근, 그러니까 이제 12,300대 여기가 이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경기평이라 볼 수 있는 120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20일이 내려오고 있고, 또 60일도 지금 약간 지금 이 저항을 그런 받는 모습이고, 120일에도 나름대로 조금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만약에 좀 주가가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크게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뭐 크게 저번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고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좀 필요하고, 자, 물론 이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나스닥이 14,175포인트, 여기가 고점, 단기 고점을 만드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제 주가가 이 박스권 하단 자체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죠? 만약 설령 여기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11,900대 여기만 밀리지 않으면 뭐 3월달이든 4월달이든 5월달이든 박스권 모습을 만들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또 그런 행보를 지금 또 그동안 왔고요. 또 뭐 보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이 어쨌든 요 20일 이동 평균선과 크게 멀어지지 않는 모습만 나오면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을 살짝 한번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 연기금이 이제 어제도 팔고 그제도 팔았어요. 그죠? 연기금 오늘 아침에 이제 437억인데, 어제 이제 일부 뭐 기사에 또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뭐 20%까지 확대할 것이다. 그런 또 기사가 일부 나왔는데, 바로 이제 반박 기사가 또 나왔죠.
그죠?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목표 비중 자체를 수정을 할 또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갑다 생각하면 될 텐데 그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 지수를 3,000포인트로 깨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죠? 그 왜 그럴까? 그죠? 참 신기해요. 워낙 이제 개인들이 뭐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또 그 개인들의 참여 자체가 펀드로 자금이 뭐 연기금은 상관이 없는데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도 아프기도 한가 봐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을 잘 하긴 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왜 미국은 지금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막 미국의 또 기술들도 불안하기도 한데 그쪽에 막 투자를 또, 그죠? 대고 막 하는지, 미국은 확대하고 우리는 줄이고, 그죠? 주식 비중을.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연기금이 오늘도 파는 모습이고, 자, 투신들 어쨌든 이 액티브 쪽은 연기금이 팔면 또 아웃소싱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이 나갈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1,600억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금융투자 쪽이 현재 2,900억인데, 자, 지금 이제 금융투자 쪽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연기금은 오전에 매수를 하면 이제 오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또 오후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더 하락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제 아무튼 금융투자는 이제 오늘 어쨌든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좀 또 오후장에 약간 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또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재 소폭 96억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크게 좀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오늘 이제 미국의 아무튼 국채금리가 1.7%를 그죠? 넘어서면서도 급등을 가져갔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국채 10년물 국채가 조금 진정 안정을 찾고, 또 아울러서 이제 어제 FOMC 회의에서도 그죠? 지금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죠? 그런 기조는 없다. 2023년까지는. 또 그리고 이제 매달 어쨌든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속할 것이고 재료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랬는데 한 가지 약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4.2에서 어제 6.5%로 그죠? 또 상향을 했잖아요. 요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이런 데 대한 또 금리 이 부분. 근데 이제 지금 FOMC나 마찬가지로 그죠?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아무튼 이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2%까지는 지금 용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어쨌든 좀 약간 가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쪽 유가도 좀 크게 또 급락을 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국채금리가 좀 급등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어제는 조금 요동을 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으나, 앞에 우리가 차트를 봤지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단 이제 우리가 매수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말씀드린 좀 자제를 약간 이제 한다고 하지만, 물론 단기 매매에서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도 부분에서는 일단 스탠바이를 하자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한간에 또 비관론자들은 상당히 또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안 좋게 보고 좋게 보고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 BBIC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현대차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또 그죠? 이런 SDI가 됐든 LG화학이 됐든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의 주도주 흐름, 지도주의 종목을 전량 파는 건 아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물론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카카오를 다 판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동성 장세의 반락 부분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시장, 여기 조정받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오면 그때는 대세 상승장을 또 진행이 되면서 실적 장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BBIC 종목들 카카오가 됐든 셀타가 됐든 또 이쪽 LG화학이 됐든 SI가 됐든 이런 종목들이 다 뭡니까? 실적이 그죠? 사상 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래 이제 조정받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일정 부분의 현금만 가지고 나가면서 그죠? 대응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오늘 뭐 종목들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자, 005930. 자, 삼성전자 여전히 뭐 벗어나지 않죠. 그죠? 참 삼성전자도 그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죠? 그냥 차트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 051910. 자, LG화학. 자, LG화학은 이제 오늘 정도면 거의 바닥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이 폭스바겐 부분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순간 뭐 급락을 했는데, 전체 이게 크게 보면 큰 축에서는 지금 이제 80만대 초반이면 그죠? 그 여기서 물러날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400 삼성의 CI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굳이 좀 현금이나 나는 좀 있고 손이 좀 건질건질하다 하는 분들은 요 한 제가 두 종목 정도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게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일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이유가 그 80만 70만 원대 후반에서 그죠? 일부 좀 80만 원 전후에서 일부 현금화를 좀 하라. 차익 실현을 하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000270. 자, 기아차. 자, 기아차는 이제 어제도 제가 좀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현대차는 자, 요 00555380. 자, 현대차는 오히려 뭐 지금 조금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000270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도 뭐 주가 가격도 오늘 8만 원짜리니까, 그래서 오늘 기아차는 조금 오늘 마이너스권에서는 또 다음 주를 겨냥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어제 급락을 했다고 우리 시장 좀 빠지면 다음 주에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을 일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카카오. 자, 카카오도 이제 오늘 뭐 옆으로 세운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일은 이제 지지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죠? 시장에 상승적으로 돌아서면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또 상승적으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밀리는 부분에서는요. 뭐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막 40포인트, 50포인트 가면 아니지만 요 30포인트 요 전후 40포인트 안짝에서 시장이 머물면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카카오 이런 쪽도 한번 살짝 매수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 케미칼은 이제 어쨌든 지금 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 이제 14만원대 초반, 이 역시 마찬가지로 14만원대 초반이면 조금 이제 분할적인 부분에서의 매수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뭐 2차전지가 어쨌든 폭스바겐 관련 악재로서 크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이제 진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번 주 악재, 다음 주는 뭐 좀 약간 이제 진정이 되어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자, 068270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이제 오늘 어쨌든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박스권 또 하단 근처, 그죠? 하단 근처 박스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뭐 29만 원 전후 부분에서 크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도 그래도 이제 바닥을 만들었고, 또 다음 주 요즘 이제 유럽에서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국발 변이가 지금 확산이 또 확장이 되고 있죠.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산 변이에도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약물 재창출, 뭐 종건당을 비롯해서 또 이런 뭐 일동 뭔가요,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쪽이 이제 하나 둘, 그죠? 하나도 이제 실패로, 그죠?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 셀트는 다음 주 그 EMA의 자문회의에서, 그죠? 자문회의에서 승인 권고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걸 떠나서요. 사상 최대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어쨌든 주가가 미리 내리고 또 바닥도 좀 미리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셀트리온 저축을 들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신 분들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저축을 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개별 종목에서 제가 이제 요 동국 제강을 좀 말씀드렸죠. 자, 동국 제강. 요거는, 이런 것도 이제 뭐 그게 급등이 아니니까, 그죠? 요거 동국 제강도 지금 이제 오늘 요거 약간 밑에서 지금 거래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들고 세우면서 거래를 줄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거래 전혀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으니까 동국지향 이런 것들은 요걸 뭐 오늘 사서 내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과거에 왜 그 뭡니까 인지 컨트롤을 10,0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드렸잖아요. 그게 10,000원대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뭐 20,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동국지향도 요것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둔다면 그죠?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 좀 나름대로 월봉도 보면은 조금 주가가 어쨌든 뭐 그죠? 많이 좀 가격 과거에 보면 싸져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뭐 15,000원까지만 가도 5,000원까지만 가도 그죠? 거의 뭐 한 4~50% 나오니까요. 뭐 한 달 두 달에 4~50%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또 시장 자체도 조금 개별 종목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장이긴 해서 동국제강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오늘 기아차 뭐 동국제강 정도 요 정도 2개 정도만 하고 그죠?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은 또 비록 조정은 또 받을 땐 받지만 그래봐야 사실 2달, 석 달째 조정 받는 거거든요. 대세 상승을 생각을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7시에는 또 셀트리온 방송 시간에 셀트리온과 상세한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